아토피 1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폐주 피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우리나라 그 전통 그 한의학에서 폐하고 피부는 특별한 관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폐하고 대장하고는 형제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폐도 우리 호흡한 것들을 배출하는 기관이죠. 피부도 대장도 모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폐로서 그 한 95%를 배출한다고 하면은 피부로는 한 이제 5%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하죠. 우리 몸에 있는 그 노폐물을. 그러니까 폐가 좋다는 거는 폐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크게 보면 두 개의 호흡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폐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95% 정도를 호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 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피부로 숨을 쉰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 폐로도 하지만 피부로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5% 정도는. 그래서 그 피부를 작은 호흡기라고 그러고요. 폐를 큰 호흡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토피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때 그 폐의 호흡이 좋아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첫째 노폐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일에 우리 세포 속에 나쁜 것이 나가지 못하면은 배출되지 못하면 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 몸이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60조 세포 안에서 다 그 일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세포 기관이 하나하나가 다 먹고 대사하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그래서요. 사실 우리 세포가 60조개인데 그 60제 중에 세포 한 개만 떼어도요. 그 세포 하나가 대도시 하나보다 더 크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막강하게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또 그 파리나 이런 그 대도시가 일을 하는 것만큼 그 세포 소기관 안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에 우리가 이제 약을 먹거나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어떤 노폐물 이런 거 독소물이 이제 쌓이게 되죠. 독이 쌓이면 아토피로 나타나요. 지방이 쌓이죠. 그 세포에. 그러면 여드름으로 나타나고요.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색소 있죠. 색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침착이 되면은 김이나 뭐 검버섯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폐를 튼튼히 해서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부로만 노폐물이 배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장의 노폐물이 그 배출하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를 피부의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체에서. 그래서 폐와 피부, 대장이나 뇌 이런 것들을 같은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장과 피부를 함께 면역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 면역이 좋아지면요, 대장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 코 점막이나 피부 면역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계속 그 아토피나 무슨 이런 어 여러 가지 그 피부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있어서요. 그 우울증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은 대장이 행복하면은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세로토닌이 대장에서 한 95%를 분비한다고 그래요. 90% 이상을. 그래서 그 피부만 잘 다스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는 그 제가 지금 제품을 좀 먼저 급하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토피는 청신하고 청신 그 플러스 청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드시면서 폐와 장을 동시에 다스리는 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는
식사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몸을 회복하려면은 피부라는 한 포커스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피부와 대장과 간과 신장과 이런 우리 인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이 피부는 이제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가 우리의 식사가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제가 할 수 있으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88가지 이거를 조금씩 한 숟갈씩 몸이 적응할 때까지 이제 드시라고 이제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칼슘도 조금씩 드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칼슘이 식물 칼슘으로 그 탄산이나 이런 것보다 식물 칼슘을 통해야 지금 소화가 잘 되실 거고, 또 식물 칼슘을 통해서 어,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 성분들도 같이 있어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칼슘, 뭐 다른 미네랄,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칼슘을 같이 드셔서 이 칼슘이 하는 일이 뼈를 튼튼하게 하죠. 골수를 튼튼하게 하죠. 사실 우리의 그 피부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전반적으로 면역을 만드는 뼈의 골수죠. 그래서 골수가 튼튼해야 되고 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쇠를 많이 넣고 강철을 많이 넣으면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뼈에다가 쇠를 집어넣는 거예요. 칼슘이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쇠라고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은 쇠. 쇠를 뼈 속에 단단하게 넣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더구나 우리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있죠. 골수 속에서 어, 골수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죠. 그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 피도 만들고 어, 면역세포도 만들고 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혈소판,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뼈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뭐 T세포, NK세포, B세포 이런 말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뼈에서 태어나요. 뼈에서 태어나서 각자 그러니까 성장을 이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면역 기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칼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식이라는 그 식사 바탕 위에 생식을 드실 수 없다면은 88가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0가지 이상의 매일 다양한 야채 식사를 하셔야 돼요. 껍질이 통째로 있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되세요.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식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토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몸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는 효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그 대사 효소라는 게 있죠. 그 일평생 사용할 효소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 효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어요. 폐에 산소를 들이키는 뭐 이 정도? 이게 뭐 확산이라 그래서 요 정도로만 효소가 없을까? 다른 눈썹이 자라고 눈물을 흘리고 소화를 하고 피를 멈추게 하고 이 모든 일에 효소가 필요한데 이미 이런 분들은 효소가 상당히 부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소환도 필요하세요. 그리고 또 말할 것도 없이 장에 미생물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어, 생기식을 먹으면서 거칠은 그나마 몸속에 남아있는 그 적은아마 그 토착균들이 먹고 분해할 수 있는 어, 그 식사를 넣어줘야 돼. 그 식사가 식이섬유예요. 소화되지 않는 식사. 그걸 동시에 유산균을 좀 하루에 한 포를 먹어서 괜찮아지만 하루에 세 포를 늘리셔야 돼요. 우리가 항암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루에 6포까지 먹여요. 그래서 장의 면역이 빨리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아까 그 효소한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효소한이 소화 효소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해독 작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해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겁날 때는 뭐든 한 포를 조금씩 드세요. 한 포를 일주일에 걸쳐서 드셔보셔도 좋으세요. 3일에 걸쳐서 드셔보셔도 좋으세요. 괜찮으면 양을 늘리고 해서 내 몸이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내 몸이 필요하는 것들을 없애게 되면은 이거 아주 곤란해져요. 보세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원자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원소가 적어도 뭐한 98가지 정도 된다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원소들은 다 우리 몸에 있지 않겠어요? 물론
대부분이 우리 몸이 뭐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기본이겠지만 그 나머지가 그 98% 이상, 98가지 이상의 그 원소들로 우리가 몸이 구성됐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나를 얘를 먹을 때마다 얘가 아토피를 더 발작을 하는 거라. 그러면 얘도 빼고 쟤도 빼고 쟤도 빼면은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계속 태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걔를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세포한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먹여서 아 이거 괜찮은 거야. 너에게도 필요한 거야. 이게 그동안 너는 이걸 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효모라는 게 적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요. 효모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효모도 먹으면은 아토피가 일어날 수 있죠. 뭐 알코올 마찬가지죠. 알코올 같은 것들은 우리 간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면역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도 그걸 몸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도 이제 독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효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는요. 미생물도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간이 뭐 GOP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GAT, GPT 뭐 이런 것들이 그 간 세포 속에 있는 세포가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효소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혈액 속에 흘러다닐 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간이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 안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파르륵 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의 기관이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얘를 먹으면 안 돼 하고 거부한 식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몸속에 88가지가 떠돌아 혈액 속에 떠돌아 다니면서 우리 몸을 수리한다고 하면은 이분은 지금 드시는 것마다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하고 거의 뭐 20가지 이내의 음식으로만 몸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간이 약해져요. 간도 약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심장도 약해져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세포들이 약하니까 그 가늘디 가는 머리카락 하나 붙들고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세포가 촘촘하게 밀집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도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를 붙들고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하루에 2kg이 매일 떨어져 나가요. 2kg 굉장히 큰 거죠. 소고기 2kg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600g이 한 건이죠. 그 6, 3, 18 3건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크기가 세포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밖으로 떨어져 나가요.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만들어져서 세포가 붙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먹은 게 없는데도 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 변이요. 그 우리 위장, 소장, 대장이 껍질이 벗겨져서 걔네들도 변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미생물이 3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이들이 얼마나 길어요. 뭐 육모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껍질이 도배질 벗겨지듯이 벗겨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혈액도 오늘 태어난 혈액은 4개월 되면 완전히 교체가 되죠. 우리 세포도 한 3개월이면 곧 교체가 되죠. 우리의 골수도 한 4년, 5년이면 다 교체되죠. 굵은 뼈까지 하려면 우리가 10년 걸치지 교체가 되겠지만 뼈들도요. 대략 가는 뼈 이런 것들 웬만하면 2년이면 다 거의 다 교체가 돼버려요. 지금 몸이 이렇다는 거는 유전자가 계속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유전자도 굉장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유전자가 세포를 강하게 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어쨌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먹은 음식에 의해서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일은 더 바뀌고 모레는 더 바뀌고 4개월 후는 또 바뀌고 8개월 후는 또 바뀌어요. 그리고 해서 식사가 좋은 식사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생식을 권한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칼슘을 권한 거고 비타민 C나 비타민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식사로 제가 식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식사가 안 되면 동결 건조한 거 있죠. 과일에서 물만 싹 빼버리고 얼려가지고 동결 가루로 만든 거
얼려서 그대로 건조한 거 이런 것들은 물만 뺀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식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어서 비타민 C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채워주면서 동시에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이롬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취급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뮨X라는 게 있어요. 이뮨X가 표고버섯 균사체를요, 그 쌀 겨 속에 있는 거 단단하게 들어있는 거 헤미셀룰로스나 셀룰로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딱딱한 사람의 소화 효소를 분해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주로 개미나 또 누굴까요? 개미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소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나 염소 속에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염소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종이를 주면 먹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포도당인 거예요. 우리가 포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종이를 먹고 분해할 수 없죠. 장의 미생물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한테 에너지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식사를 바꿔주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넣어주면서 그 면역 이뮨을 드시게 되면은 면역 세포가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그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T 세포가 강해지고 그 쌀겨에다가 그 표고버섯 균사체를 섞어서 효소 처리해서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흡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속으로 들어가면은 세포 간에 그 당사슬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세포 교신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장의 미생물이 건강해지죠. 그 미생물에 또 먹이도 되고 또 T 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훈련이 돼요. 우리가 미생물이 T 세포를 훈련한단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이 식사 방법으로 어, 2년 이상 꾸준히 드셔보세요. 2년 후에 변하는 게 아니고 4개월 후에 조금 더 바뀌고 8개월 후에는 한번 몸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8개월 지나면 그 8개월을 두 번 바뀐 걸 제가 대략 2년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식물을 모아놓은 게 또 저희가 있어요. 휴젠푸드라 그래서 그 휴젠푸드는 그 세포의 유전자를 그 꺼져가는 메틀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식물만 전 세계에서 좀 강하다고 하는 거를 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또 동결 건조한 게 있어요. 그게 휴젠푸드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권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묻지 않아도 형편이 되시면 이것저것 드시는 거 너무 좋으세요. 어, 효모도 양을 늘리시면 좋고요. 간 건강이라고 있어요. 간에 실리마린이 좋은 거는 아는데 간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이게 띡띡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발효하고 대도하고 후추로 흑후추로 그 발효를 시켜서 그 잘 간까지 실리마린이 잘 든달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역할이 SOD와 글루타치온을 막 증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 SOD가 굉장히 강력한 효소잖아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연이라는 것이 효모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거든요. 그 아연이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이런 암세포나 이런 염증세포들이 자기 주변을 자꾸 젖산으로 가려서 그 우리 면역세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들어가면 그거를 구멍을 내버려요. 그럼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거기를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NK세포가 이렇게 그 과립이 나와서 작은 이물질은 그냥 잡아먹지만 큰 것들은 그 과립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물 X 속에서 이거 구멍들을 총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을 강하게 하면서 T 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드셔도 몸에 부작용도 없고 이게 자연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하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몸이 많이 이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장세포는 이제 제가 이 강의대로 이게 들어가는데 지금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장세포는 소장세포 이런 것들은요. 음식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바깥에 우리가 이게 만지는 이런 손이나 이런 얼굴 피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손이나 얼굴들은 뭐가 좀 거치는 게 닿아도 우리가 안 망가지죠. 그런데 장세포는 음식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한 층의 세포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끈끈한 점막을 두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얇은 세포막으로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 끈끈한 점막이요. 그 점막층 위에 우리의 미생물 70%에서 90%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 95%.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미생물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요. 장세포하고 미생물하고 T세포가요. 서로 교신한다는 게 자꾸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점막에 한 얇은 그 세포막을 두고 왜 두툼한 점막이 있다 그러죠? 왼쪽에는 미생물 세포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장세포가 서로 어떤 물질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미생물이 모자라면은요, 이 소통이 깨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미생물들의 먹이가 없으면은 이 미생물들이 이 장점막, 두툼한 장점막을 뜯어먹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야, 장에 두툼한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역을 조절한 T 세포도 망가지게 돼요. 일을 잘 못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 면역을 지휘하는 게 지휘자가요.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장 속에 들어있는 그 90%, 70%, 90%라는 그 미생물들이 우리 T세포, 면역세포 있죠? 걔네들이 T세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7, 90%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들을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지휘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해라, 너희는 저걸 해라. 그런 지휘를 한다는 게 현대 과학이 이제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장내의 중요한 미생물은 짧은 사슬을 만드는 균이에요. 짧은 사슬균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균 이름이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잠깐만요. 어디 여기가 없어졌네. 그 이름이 그 박테로이드 네네. 박테로이데테스 계열의 미생물이에요. 그게 이 박테로이드 게 박테로이데테스 계열이라는 그 미생물이요. 우리가 먹은 그 식이섬유 있죠. 식이섬유를 먹고 분해를 하면은 얘네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데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누가 먹느냐? 장세포가 먹는 거예요. 장세포가. 그래서 그 피부가 안 좋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거나 암세포는 바로 이 그 박테로이데테스 계열의 미생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생물이 없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소에 이 사람의 식사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 거치는 식이섬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는 면역세포, 이 거치는 식사를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면역세포가 많은 거고 식사가 또 많으니까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좋은 거는 더 좋아지고 나쁜 거는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이걸 먹으면 부작용이 나고 저걸 먹으면 부작용이 나고 계속 안 먹다 보니 미생물의 그 수가 자꾸 단순화되어 가요. 250이 아니라 150도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미생물의 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균의 먹이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좋은 똑똑한 균보다 그저 견딜 수 있는 균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세포는 우리가 먹은 음식 있죠. 우리의 그 장세포는 굉장히 얇다 그랬죠. 음식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 축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세포의 육모를 막 다림질을 다려서 이거는 카이스트 어떤 그 박사가 그거 해봤다고 하죠. 그래도 축구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장세포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절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또 무슨 포도 먹고 과일 먹고 여기에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는 절반밖에 에너지가 못 되고요. 나머지는 바로 이 미생물이 만든 짧은 식사슬 지방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참 이거 참 요즘 같을 때 그 햄버거 대충 먹고 저녁에 회식으로 술 한잔 하고 육식하고 이런 분들은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낸 미생물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은 1년, 2년 만에 몸이 나빠지진 않겠지만 이게 쌓이면 5년, 10년 지나면 무슨 병이 걸려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지지 못하면은 장세포는 굶게 되고, 장세포가 굶게 되면은 장막을 두툼하게 쌓고 있는 장 점막은 뜯어 먹히게 되고, 그러면 독소는 세포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미생물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먹고 산다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보면은요, 당뇨하면 당뇨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피부 질환하면 피부 질환 하는데, 어느 곳에서 이게 먼저 터졌나 뿐인데, 지금 이 피부는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서 몸을 책으로 쓴다고 하면은요, 심장이 나쁘면 어머 심장에 셀레늄이 부족한가, 칼슘이 부족한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바깥에 피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벌써 얘가 대장이 괜찮을까, 얘가 피부가 폐가 괜찮을까, 그죠? 피부하고 폐는 연관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의 혈관은 멀쩡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만성 질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사실 독소를 배출해요. 뭘로? 아가리쿠스나 청류효소안이나 효모, 이런 것들로 이거 생식도 배출을 하죠.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하는 동시에 저는 혈관을 복구하는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혈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얇거나 사라졌거나. 그래서 그 프리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프리맥을 통해서 혈전도 좀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많겠어요. 우리가 시장 보고 장 보고 뭐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하는 그 그런 구석구석에는 그런 혈관이 더 많겠어요. 사실 고속도로보다 이런 혈관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라진 혈관들이 많이 또 회복시키는 동시에, 그리고 장을 자꾸 만들어서 이 음식 저 음식 다양하게 들어가서 우리 혈관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돌고 있잖아요. 그 혈관 사이에 이제 적혈구는 산소를 열심히 나르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적혈구 말고 영양은 어디에 들어있죠? 흰피, 혈장이라는 데 녹아 있잖아요. 그 혈장 속에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분자화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1,000분의 1초가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요, 몸에서.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도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끊임없이 고장나고 있어요. 피가 졸졸 흐르지 않아요. 콸콸콸콸 흐르거든요. 그러면 가는 혈관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길이 막히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적혈구가 이렇게 우리가 탁 얻어맞으면 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혈전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백혈구가 또 뭐 고름도 만들고 염증도 만들고, 우리 몸에는 숱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집이 계속 망가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집에 사람들이 하루에 수차례 들락날락하면서 집이 망가지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집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은 음식이 왜 소금의 농도가 있잖아요. 소금의 농도가, 그 배출을 저리는 농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피 속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일정한 농도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온몸을 돌고 있을 때, 어디서 눈이 수리를 할 때도 어느 피를 가져가도 그 속에 영양이 충분히 있어야지 수리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혈관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혈관에 피를 또 멈추게 하려면 비타민 K가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전구체가 있어야 되고, 그 효소들을 통해서 이거를 수리 복구를 할 때 재료가 없으면은 딱 멈춰버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제2 연력합 법칙이라겠죠. 고립된 곳에 어 그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망가진다예요. 우리 몸은 고립되어 있는 거죠.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나라고 말을 하시는 학자가 있어요. 뭘 넣으면 너무 일정하게 제자리를 찾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나 이런 그 파충류들은 물에 넣으면은요, 차가운 물에 넣어서 차갑다, 따뜻한 물을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은 어머 얘가 온도가 올라가네, 뜨겁게 하면은 어머 더 뜨겁네, 나중에는 그 변온동물이라 그래서 계속 그 바깥의 환경에 자기 온도를 맞추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주고도 모르는데, 사람은
추워도 36.5도, 더워도 땀을 뻘뻘 흘려서 온도를 조절해 36.5도, 항상 그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항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약으로는 우리 몸을 일시적인 거, 대증요법이라 그러죠. 증세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근본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장 집에 창문이 깨졌으면은요, 너무 춥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슨 비닐을 씌워서 막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치유는 창문을 달아 넣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식물로 만들어졌어요. 햇빛 에너지로 만들어졌죠. 햇빛을 받아 식물이 만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진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만들지만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이렇게 돌아가요. 효소도 그렇고.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든다. 우리 몸은 늘 바뀐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지금 나의 아픈 결과는요. 지난 살아온 5년, 10년, 20년의 결과물이고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는 내 몸은 새로 만들어진다입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시 만들어 보내겠습니다.